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주에서 3남매를 키우고 있는 현직 프로페셔널 맘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엄마가 안 돼, 이제 그만 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소리치고 울고 떼쓰고 난장을 피우는 아이들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신가요? 아이들과 밥을 먹고 나서 아이가 엄마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젤리를 요구합니다. 엄마, 젤리 하나 주세요. 그런데 엄마는 아이가 밥도 먹었고 했으니까 그래, 디저트처럼 하나 먹어라 하고 이렇게 젤리를 하나 주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그 젤리를 먹고도 또 먹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엄마, 젤리 하나 더 주세요 라고 했는데 엄마 마음속에는 갈등은 되지만 뭐 하나 더인데 뭐 그 다음은 주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나를 더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도 아이는 성에 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젤리 더 주세요, 젤리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갑자기 엄마는 선생님이 되어서 안 돼, 이제 그만, 젤리는 계속 먹으면 이가 썩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엄마가 안 돼, 이제 그만 이라고 이야기를 하자마자 아이는 폭발합니다. 짜증을 내고 울고 떼를 쓰고 심지어 방 안을 땡굴 굴러다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엄마한테 굉장히 당황스럽고 화도 나죠. 그래서 엄마는 아이를 달래도 받다가 교육도 해봤다가 훈계도 하고 결국에는 협박도 하죠.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아이에게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하도 난장을 부리니까 밑에 층에 있는 아파트 주민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이게 마지막이야! 그리고 젤리를 하나 탁 던지고 그리고 주방으로 도망갑니다. 이런 경우 있으신 적 있으신가요? 자, 이런 상황일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4가지 기준이 있으십니다. 특히나 아이가 엄마가 안 돼, 이제 그만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문제성 행동을 자주 그리고 더 심하게 하는 경우에는 분명하게 기준을 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엄마 스스로 그리고 아이에게 정확한 기준을 세워주세요. 예를 들어서 젤리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차분하고 기쁠 때, 아무런 자극이 없을 때 누구누구야, 우리는 밥 먹고 나서 젤리는 하루에 1개만 먹는 거야. 밥 먹고 나서 젤리는 하루에 1개만. 이렇게 정확하게 기준을 세우셔서 그 기준을 아이와 쉐어해 주세요. 그 다음에 아이가 밥을 먹고 나서 엄마한테 젤리를 요구했고 엄마가 젤리를 준 다음에도 아이들은 너무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이 엄마가 한 말이 진실인지 정말로 그럴 건지 아이들은 계속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1개를 먹은 후에도 이제 그만 먹어야지, 엄마가 그만이라고 했으니까, 1개라고만 했으니까 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테스트 해보겠어. 그래서 아이들은 엄마, 젤리 더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때 엄마는 단호하게, 두 번째, 엄마의 마음속에 단호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기준을 세웠다면 그 기준의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한 마음가짐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땐 엄마가 하루에 젤리는 밥 먹고 나서 1개라고 이야기했어. 그렇기 때문에 넌 1개 먹었으니까 오늘은 없는 거야. 대신에 내일 밥 먹고 나서 먹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아이들의 기질에 따라서 내지는 그 전에 우리의 양육 태도에 따라서 아이는 더 화를 내면서 울고 떼를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렇구나 하고 그냥 수긍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떼를 쓰는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아이는 더 강하게 이 엄마의 기준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소리를 지르고 땡깡을 부리고 방을 땡굴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엄마는 아이에게 두 번째, 다시 한번 말씀드린 그 단호함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화를 내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알아, 네가 젤리 더 먹고 싶은 건 알아, 인정해 주시되, 하지만 젤리는 밥 먹고 나서 하루에 1개만 먹는 거야. 그리고 아이가 그 말이 들리지 않는 것 같을 때에는 말 안 하셔도 돼요. 젤리는 하루에 하나 이렇게 하고 끝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엄마가 그 아이가 다치지 않게끔만 이렇게 보시고 다칠 만한 것들만 옆에서 치워주시고 아이가 땡굴땡굴 부르든 소리를 지르든 그냥 그대로 놔두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러한 기준이 동일성이 있게 반복이 되어야 됩니다. 아이들은 경험의 천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세운 그 기준이 매일같이 반복이 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젤리는 하루에 밥 먹고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그 다음 날에도 똑같이 밥을 먹고 젤리를 하나만 주시는 거예요. 특히나 이렇게 자기의 의견이 강하고 때를 많이 쓰는 아이일수록 그 다음 날도 똑같이 땡깡을 부리고 또 굉장히 난장을 피울 수가 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첫날과 똑같이 아이에게 알아, 네가 젤리를 더 먹고 싶은 거, 그런데 하루에 젤리는 하나, 똑같이 단호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아이의 그 속상한 마음은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그 기준은 바뀌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이 기준을 세우신 다음에 특히나 굉장히 똑똑한 아이일수록 어떻게 하느냐, 엄마는 기준을 세웠고 엄마는 단호함을 유지했고 그리고 엄마는 같은 그 경험을 반복적으로 아이에게 하게 했지만, 아빠가 들어왔을 때 아이는 엄마한테 젤리를 하나 받아 먹고 더 먹고 싶으니까 아빠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빠 젤리 먹고 싶어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빠는 그래? 그러면서 젤리를 그냥 갖다 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엄마의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자, 우리 똑똑한 아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특히 엄마가 아이와 기준을 세우셨었고 아이가 더 달라고 테스트를 했을 때 단호함을 유지하셨고 그리고 같은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게 하셨을지라도 할아버지나 할머니 내지는 아빠와도 엄마가 세운 그 기준에 대해서 쉐어를 하시고 그리고 그 기준을 같이 따라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혹시나 가끔씩 아빠가 에이 그런 게 어딨어 하면서 기준 없이 행동하신다면 아빠에게 그러면 당신이 생각하는 적당한 기준은 뭐예요? 나는 우리 누구누구가 젤리를 많이 먹어서 이가 상하고 그리고 젤리를 많이 먹을 때마다 애가 밥을 잘 안 먹어서 걱정인데 당신이 생각하는 기준이 뭔지 얘기해주면 우리가 그 기준을 같이 맞춰봐요 라고 이야기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집안에는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대로 아이를 키울 수 있게끔, 기준이 없이 키우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엄마나 아빠가 기분 따라서 아이를 키우고 그리고 양육에 기준이 없이 키우다 보면 이렇게 자기 맘대로 자기 고집대로 문제성 행동을 특히나 공공장소에서 하는 경우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말 걱정이고 정말 창피하시고 바꾸고 싶다면 엄마와 아빠부터 바꾸셔야 되는데, 첫 번째 정확하게 따라야 되는 기준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기준에 따르실 때는 미안하거나 속상하거나 창피하다는 생각 없이 단호하게 아이의 속상함은 인정해 주시되 단호함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반복적인 동일한 경험, 하루에 젤리는 밥 먹고 하나가 아이에게 인식되고 그리고 아이에게 이 뇌에 세뇌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엄마뿐이 아니라 양육에 같이 참여하는 아버지나 할머니, 할아버지도 같은 기준과 그리고 같은 행동을 하실 수 있도록 양육의 방식을 공유를 하시고 동의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제는 아이들이 정말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테스트도 해봤고 내가 땡깡도 불어봤고 내가 해볼 거 다 해봤지만 엄마는 바뀌지 않아. 심지어 내가 아빠한테 가서 했는데도 아빠도 엄마랑 똑같네. 그러면 아이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젤리는 밥 먹고 하나, 아이의 머릿속에서도 그것이 바뀔 수 있는 거죠. 젤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전자기기, 텔레비전이라든가 아니면 컴퓨터 시간, 그뿐만 아니라 아이가 화를 내고 땡깡을 부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기준을 세우시고, 기준을 세우신 다음엔 미안해하거나 흔들리지 마시는 단호함을 가지시고, 이 기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같은 경험을 아이에게 경험케 하시고, 그리고 네 번째로 같이 양육을 하는 아버지나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같은 양육의 태도로 그리고 같은 경험을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나눠드린 이 양육의 팁이 조금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 항상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